40여 년간 농작물을 키우던 농경지가 어느 순간 남의 땅이 됐고 그동안 키웠던 농작물까지 손괴됐다며 70대 노부부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한 경찰 간부가 체포됐습니다. 해당 간부는 아파트 벤치에 앉아있던 주민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제 지역 청보리 축제장에서 공연하던 60대 초대 가수가 숨졌습니다. 축제장에서 대기하던 경찰과 소방당국은 무대에서 쓰러진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80대 치매 노인이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승합차에 만 하루 동안 방치돼 숨졌습니다. 병원은 많은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미처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지 측량을 해보면 기존에 알고 있던 경계와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40여 년간 농작물을 키우던 농경지가 어느 순간 남의 땅이 됐고 그동안 키웠던 농작물까지 손괴됐다며 70대 노부부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시기동에 위치한 한 농경지입니다. 이곳에서는 75살 이가열 씨 부부가 지난 77년부터 대파와 양파, 복분자 등 농작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40여 년째 농사를 짓던 이 씨 부부는 최근 자신들의 경작지와 농작물 일부가 사라져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근 이 씨 부부 인근 땅을 매입한 A 종교단체가 주차장과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상물은 내 것이거든. 주상물은 내 것인 게 나한테 승낙을 얻어야 되거든. 이 나무를 앵긴다면 앵긴다는 얘기도 해야 하고, 근데 자기 임의대로 앵기는 거예요. 저렇게 나무를 앵기고 여기 주상물도 이렇게 양파를 뽑아다가 여기다가 둥둥둥둥 이렇게 숨어놓고 작은 이렇게 숨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사람을 얼마나 물가게 봤으면 이렇게 하는 거다 생각이 들어요. A 종교단체는 토지 매입 후 측량을 벌인 결과 이 씨 부부의 경작지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측량 결과에 따라 자신들이 매입한 토지에 심어진 농작물들을 이 씨 부부의 땅에 옮겨 놓았다고 해명했습니다. 40년 동안 내 땅으로 알고 있다가 그것을 이렇게 뺏겼다 하는 그런 박탈감에 아마 그분들이 상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들의 이렇게 감정이 좀 이렇게 좀 가라앉으면 좀 교회니까 또 더군다나 그래서 이렇게 보듬을 생각입니다. 40여 년간 경작해온 농경지가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에 망연자실한 노부부. 애지중지 키워온 농작물까지 기존 농경지에서 사라지면서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80대 치매 노인이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승합차에 만 하루 동안 방치돼 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요양병원에서 지내던 89살 A씨 등 33명의 환자가 지난 3일 오후 1시경 전주의 B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B 요양병원에는 입원한 환자는 모두 32명이었습니다. 뒤늦게 환자 1명을 찾아 나선 B 요양병원은 4일 오후 1시 50분경 승합차 안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의료진은 A씨를 병원 안으로 옮겨 응급처치했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병원은 많은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미처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한 경찰 간부가 체포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아파트 단지에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A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정은 지난 5일 밤 9시 30분경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36살 B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현장에 출동해 A경정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경정이 진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해 우선 귀가 조처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제 지역 청보리 축제장에서 공연하던 60대 초대 가수가 숨졌습니다.
6일 정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 40분경 김제시 진복면 청보리 축제장에서 공연하던 초대 가수 69살 A씨가 쓰러져 숨졌습니다. 축제장에서 대기하던 경찰과 소방당국은 무대에서 쓰러진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에 따라 공연 도중 혈압이 상승해 숨진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도심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르는 하천 중 하나가 바로 노송천에서 이어지는 건산천인데요. 복원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말 그대로 복원만 됐지 수질은 오히려 더욱 나빠지는 상황입니다. 악취 등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TV로드 전주방송 박원기 기자입니다. 기린봉에서 발원해 모래내 시장을 지나 흐르는 건산천은 노송천과도 이어집니다. 1980년대 후반 복귀됐던 하천을 지난 2007년부터 노송천 프로젝트 등을 통해 복원을 시작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했습니다. 문제는 오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하천 밑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질이 매우 탁합니다. 그 악취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날이 더워지면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진다고 주민들은 호소합니다. 겨울에는 좀 날씨 때문에 냄새가 좀 덜하는데 여름에는 심해서 작업이 안 돼요. 냄새 때문에. 정화가 안 된 좀 똥물이 많이 흐르고 냄새가 너무 심해갖고 나가면 막 목이 좀 막 따가울 정도로 냄새가 악취가 좀 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손님분들께서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여기 식사하시고 밖에 나가시면 막 냄새도 많이 나고 오시면서 아이고 천이 너무 냄새가 심하다고. 지난 15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한 건산천의 수질은 6등급에도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최악의 수질이었는데 오폐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에 해충들도 문제입니다. 여름에는 파리 모기가 들끓죠. 비가 조금만 오면 막 대변 막 그런 게 다 덩어리로 막 떨어내려와요. 인근 주민들은 하천 복원이 준비되지 않은 채 진행이 됐다고 성토합니다. 담당 직원들한테 막 전화를 해서 막 말을 하면은 이 속에 원 관이 잘못됐대요. 그 공사를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공사를 잘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행정이 귀담아 듣지를 않았다는 목소리입니다. 관리를 끝내고 나서 여기 복원을 하면 어떠냐, 이게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많이 건의를 했어도 시에서도 그렇고 뭐 도에서도 그렇고 이건 뭐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밀어다 붙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힘이 없어서. 건산천 물은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주천으로 곧바로 흘러들어갑니다. 상류 기준 1급수를 자랑하는 전주천이 오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천이 전체적으로 이제 1급수 내지는 2급수 수준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인데요. 특히나 건산천이 전주천과 합류하고 있는 지점부터 수질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물놀이 안전이라든지 어떤 전주천의 수질 개선, 생태계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전주시는 오염원 파악과 악취 등을 저감시킬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그 복해 하천 내 그 퇴적물을 제거하고 그 누수되는 그 하수관을 정비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그 추진하고 있는 그 노송천과 그 건산천 주변 합류식관을 분류식으로 그 개량하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크게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복개 하천 전체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복개 상태에서는 오염원을 찾기 힘들고 하천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천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려면 하류에서 상류까지가 전체 복원이 돼야 되거든요. 하천이 복원된 상태에서는 하천이 자정 기능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적은 오염원들이 하천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하천 내에 어떤 식물이라든지.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예산은 물론 오랜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의지와 하천 오염을 바라보는 모두의 관심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TV로드 뉴스 박원기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남원시 웅붕읍에 있는 남원양묘 사업소에 25만 그루 규모의 양묘 시설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12억 원이 투입되는 양묘 사업소 한 3,000제곱미터 부지에는 온실과 야외 생육시설, 작업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축구장 120개 면적을 조림할 수 있는 25만 그루의 낙엽송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4회 전국 시니어 춘향에 부산 출신 민고분 씨가 영광을 안았습니다.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는 전국에서 40명이 참가해 서류 심사를 거쳐 18명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에서 입상자는 앞으로 1년 동안 남원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남원시를 대표하는 시니어 모델로 활동합니다.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 심사는 만 60세 이상 여성 중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시는 분, 신노년 문화를 이끄는 분을 선발 요건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제 70이 넘어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너무나 좋습니다. 순창군이 농촌체험 휴양시설인 나루터 권역 커뮤니티 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커뮤니티 센터는 60명이 수용 가능한 숙박동과 농산물 체험동, 회의 세미나실, 다목적 광장 등을 갖춘 시설입니다. 유등면에 위치한 나루터 권역은 섬진강 자전거길과 체육공원, 관광 명소가 밀집해 있어 지난 4월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됐습니다. 6개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서 더 열심히 하는 이 권역이 전라북도를 떠나서 전국적인 으뜸가는 권역으로 만들겠습니다. 환경부 소속 새만금 지방환경청이 기관명을 전북지방환경청으로 변경합니다. 새만금 환경청은 그동안 전북 지역 환경 업무를 총괄하지만 기관명 탓에 관할이 새만금 지역에 국한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새만금 개발청과 동일하게 기관의 약칭을 새만금청으로 사용해 민원인들의 혼동 우려가 컸습니다. 새만금 환경청 관계자는 기관 명칭 때문에 발생했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보건복지 통합경로당을 운영합니다. 지역별로는 김제시와 장수군이 각각 2곳이며 정읍과 임실, 순창과 고창, 부안 등이 1곳입니다. 전북도는 농어촌 경로당 가운데 규모가 크고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경로당을 선정해 건강체조와 노래교실, 요가교실과 영화상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급식 도우미도 배치할 방침입니다. 남원시 200면 복지센터에서 꿈나무 영화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남원시 200면은 이번 꿈나무 영화관 개관을 시작으로 다양한 영화를 주기적으로 상영할 계획입니다. 또 초등학교와 단체를 연계한 강습과 학습 발표회장 활용 등 문화복지 장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이나 농한계 주민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족 영화를 자주 상영하여 주민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읍시가 고부면에 동학올림센터를 조성했습니다. 동학올림센터는 사업비 33억 원이 투입돼 지상 1층에 74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올림센터는 기공체조와 농악, 요리교실과 댄스교실 등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공간과 다목적 강당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동학 농민혁명의 성지인 이곳 정읍 고부를 찾은 많은 단방각들에게 혁명의 역사와 의의를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원스톱 통합복지 서비스인 찾아가는 행복임실 누리단이 주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행복임실 누리단은 최근 관촌면 신전마을 다락골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를 몰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마을을 찾아가 주민들에게 다양한 원스톱 통합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은 한방진료와 구강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전북 지역 농가당 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부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통계청이 지난해 전국 농가와 어가를 대상으로 시행한 경제조사 결과 이같이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농어가는 94,900가구로 농가당 평균 소득은 4,5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4,200만 원보다 7.2% 높은 것으로 제주도와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반면 농가당 부채는 2,530만 원으로 전국 평균 3,300만 원보다 낮았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전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지역 혁신센터와 현대차 전주 공장을 둘러본 이 총리는 전북 지역의 잠재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수소 시범 도시 선정을 추진 중입니다. 엄상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탄 수소 차량이 수소 연료전지 지역 혁신센터에 도착합니다. 전북 지역 수소 연료전지 개발의 심장부입니다. 이 총리의 이번 방문은 완주군의 수소 상용차 기반 구축 현황을 살피고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간담회에는 중앙부처 관계자와 송하진 도지사 등 전북 자치단체장, 현대차 전주 공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우리 수소경제가 우리 생활 속으로 이미 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보셨다시피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수소차입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인프라가 충분치 않다며 빠른 시간 내에 수소 생산과 연료 전지, 충전소 등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로서도 더 이상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도 그러하고 그래서 앞으로 관련 산업들이 좀 더 힘을 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후 상황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송하진 도지사 등 전주 완주 자치단체장은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수소 시범 도시에 전주 완주권 선정을 건의했고 이 총리는 일단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시간여 간담회를 마친 이 총리는 이어 수소버스에 올라 현대차 전주 공장을 방문해 생산 기반 시설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총리의 이번 방문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로 실망한 지역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행보로도 분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래 핵심 에너지로 꼽히는 수소. 전주 완주권이 우리나라 수소 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엄상현입니다. 전북도는 혁신도시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해 김제시 용주면 축산 밀집단지 구조 개선 사업을 6월부터 진행합니다. 전북도와 김제시, 전주시 완주군은 155억 원의 사업비를 부담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용지 축산단지에는 한우 축사 7동과 돼지 축사 70동, 200마리 규모의 닭 축사가 밀집돼 있습니다. 전북도 등은 축산단지의 안개본무 시스템 설치와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밀폐, 탈취 설비 설치 등을 진행합니다. 도는 민원이 많은 전북 지역 23개 중점관리 지역의 축산 냄새 저감 대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제시가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교육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사를 초빙해 각종 산업재해 사례들과 올바른 예방대처법 등에 대한 내용이 진행됐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지속해서 전문가를 초빙해 안전한 사업장 조성에 빈틈없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